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작년부터 이제 저는 그 전에도 좀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적극적으로 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그 사업소득을 받은 거는 아마 2020년, 21년 요때부터인 것 같아요. 보통 21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사실은 연말정산이랑 비슷하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분차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같은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종합소득세는요 어디서 신고하냐면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때는요 어떤 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는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홈택스는 네이버나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그 프로그램 그 포털 사이트에서요 홈택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홈택스 들어오셔가지고요 로그인을 할 거예요. 로그인은 보통 그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로그인해서 탁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 내가 연말정산이나 지급 명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번에 받은 돈이 얼마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클릭을 하시냐면 홈택스 맨 왼쪽 위에 있는 마이 홈택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이 홈택스에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 이름하고 그 세금 포인트하고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연말정산이랑 지급명세서라는 칸이 나올 거예요. 그러시면 거기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클릭을 합니다. 신고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마이홈 로그인 하신 이후에 마이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가 신고가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난 5년간 신고된 모든 지급 명세서가 보여요. 그럼 만약에 그 내용들을 저는 2021년도에는 4군데에서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받았네요. 그죠? 요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 12월 작년 2021년도 분인데요. 신고를 1월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월분에 포함해서 12월 귀속분이라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12월 귀속분을 1월에 신고하는 경우엔 이 부분도 추가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요. 저희 회사 거를 작년도 12월 거를 올해 1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회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신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급 명세서에는 그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요 소득들을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급 명세서 보기에서 여기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줬고 징수한 사람이 누구고 받은 놈이 누구야? 받은 놈은 저죠. 소득자, 그다음 업종 구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급 총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개.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위에 표시를 보세요.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사업소득이라고 써 있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다음 장 역시 사업소득세인데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금액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원천징수를 볼게요. 사업소득은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로만 띄죠. 3.3을 떼죠.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기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근로소득은요, 이렇게 징수의무자가 있고 소득자가 있어요. 아까 사업소득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는 결정세액이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있고, 그래서 차감징수세액이 나왔어요. 즉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요 내용 보셨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업소득세는 그냥 결정세액이 없고 그냥 돈을 먼저 낸 사업소득세, 소득세와 사업 지방소득세만 있었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결정세액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원래 내야 되는 돈이 100원인데 우리가 납부하기 전에 원래 내야 될 돈이 100원인데요. 그건 아니네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세금으로 뗀 돈 있죠. 세금으로 뗀 돈이 100원이 있었어요. 이거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근로소득이라던가 세액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넣었더니 결정세액이 나왔어요. 그게 얼마를 정말 세금은 이만큼을 내야 돼 라고 나왔죠. 이게 결정세액입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것이 차감징수세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낸 돈보다 낼 돈이 많으면 더 내야 되고 플러스가 되고, 내가 낸 돈보다 낼 돈이 적으면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 플러스가 나오면 추징입니다. 그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제 신고를 직접 해보러 갈 거예요. 맨 처음에 로그인 했고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내가 받은 금액이 실제로 받은 금액, 여기 지금 명세서상에는 100원이 있는데 실제로 나는 150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150원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2021년 귀속분. 그래서 이 150원 안에는 혹시 전년도 2021년 12월분이지만 돈을 낸 게 2022년 1월이나 2월이어서 여기에 지금 명세서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내가 진짜 받은 돈으로 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택스 딱 누르시면 이렇게 종합소득세 내비게이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이 나오신다 그러면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시면 되세요. 여기 국세청 홈택스를 이렇게 딱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이런 안내문이 나오시면 이 안내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단순 경비율이고 모두 채움 제외예요. 그래서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 경비율로 하랍니다. 알았어요. 홈택스 로그인해서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 화면이 안 나오면 국세청 홈택스 여기에 커서를 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신고 납부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신고 납부에 가셔가지고요,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앞에처럼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나오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 나오시면은 신고 납부에 종합소득세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딱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신고서 작성하기로 하셔도 됩니다. 자, 가시면 신고할 때는요, 저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하기로 해서 볼게요. 만약 여러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은요, 안 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금 신고할 때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 여기서 뭐를 신고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정기 신고하는 시기죠? 정기 신고 신청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그 신고 납부에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면 정기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렀어요. 내비게이션에서. 자, 그런다면 세금신고 칸, 그 다음에 신고 내역 조회,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삭제 내역 조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사항, 세금신고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사항을 입력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본 정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개인 단체에서 나는 개인이야, 나는 단체야. 저는 개인이니까 개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속연도는 작년 2021년도 분이고요. 납세자 번호를 저기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리고 주소 써주시고요. 휴대전화, 사업 집전화 이렇게 꽃표가 있는 거는 꼭 써줘 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신고서 기본사항에는요, 아까 정기신고 제가 클릭했었죠? 우리 정기신고입니다. 그리고 거주구분은 거주자, 나는 내국인이고요. 한국에 하고 있고요. 장애인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맞게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기본사항을 모두 저장 후에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그런데 한번 했다가 다시 뭐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뭐 중간에 멈춰서 할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내가 작성했던 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저는요, 맞춤형 신고서 안내에 여기 앞에도 귀하께서는 모두 채움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로 작성하실 것을 안내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요걸로 할 거예요. 이거는 홈택스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있죠? 여러분 국세청에서 카톡 오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나오면 여러분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금액이랑 이거랑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추가를 했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기본사항을 입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업종별 소득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을 할 거예요. 저는 신고 유형은 단순 경비율이고요. 기장 의무는 간편 장부 대상자예요. 거기서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저는 거기서 그 단순 경비율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근로, 기타소득에 다 체크를 했습니다. 또 사업소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 뭐라 그러죠? 지워지지 않는 회색으로 됩니다. 본인이 받은 소득을 모두 체크하시면 되고요. 신고 유형은 여러분이 국세청에서 온 자료 있죠? 그거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러분이 이게 사업 소득 정보인데요. 이거는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렸는데 이 사업 소득 정보라는 거는 나의 사업 소득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다가 받았을 때 그 회사를 적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업 소득을 하는데 내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는 거예요. 저는 회사 대표잖아요. 회사 대표지만 제가 거기서 이제 소득세를 제가 세를 받거든요. 사업소득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 회사에는 있지만 제 회사가 저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음으로 표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있으신 분은 있음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표시하시면 되시고요. 없는 분들은 없음으로 표시하시면 되세요. 저는 주 업종 코드가 국세청에서 준 자료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94099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라서 체크를 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 국세청에서 온 자료 보시면 주 업종 코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하기 눌렀습니다. 저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고요. 단순 경비율, 일반율은 64.10, 자가율은
49.70입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게 이 주 업종 코드 찾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요즘은 홈택스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여드릴게요. 근로연금 기타소득을 불러오는 칸이거든요. 저는 그럼 사업소득을 먼저 입력을 해 볼게요. 내가 사업소득 어떤 데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그 사업소득 그 금액이 딱 불러져 오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사업소득 금액이 불러져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에서 실제로 제가 담당자한테 받은 원전징수 영수증을 보고 이거는 사업소득에 대한 영수증을 보고 여기다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을 여기 수익금액과 요 금액을 클릭을 여기 입력 수정을 클릭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위에다가 요거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요 밑에 이렇게 입력 수정이라는 칸이 나와요. 요 입력 수정이라는 칸에다가 내가 금액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입력 수정을 눌러주면 요런 업종별 총 수입금액, 소득금액 계산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사업소득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업종별 총 소득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할 거예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불러올 거고요. 맨 처음에 근로소득 불러올 거고, 제가 연금소득이 있었으면 연금소득도 불러왔을 거고, 기타 종교인 소득이 있었으면, 기타소득이 있었으면 이것도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진하게 나온 거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먼저 불러왔더니 제가 근무한 곳이 나왔어요. 그러면 금액이 맞다면 체크하고 선택 완료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틀리면 직접 입력하기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기타 소득을 또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가 있죠. 이 금액에 대해서 맞으면 선택 완료해서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만약에 틀리면 직접 입력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소득 명세서와 근로소득 명세서, 근로연금, 기타소득 정보가 다 표기가 됐어요. 내가 받은 소득이 모두 들어갔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어서 모두 체크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종합소득, 요거는 지금 벌써 20분이 거의 다 돼갖고 요 밑에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종합소득세 중요한 것만 벌써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자, 홈택스에서 하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신랑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소득밖에 없어요. 근로소득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세만 있다 그러면 우리 예전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신고를 해줬겠죠. 다만 내가 12월 이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나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최종적으로 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연말정산을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혹시라도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받지 못할 세액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근로소득만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 이전에 퇴사를 해서 12월 31일 이전에 퇴사를 해서 12월 달에 이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내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 신고를 우리 회사에서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서 그냥 기본으로만 이분들은 돌렸을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린 거를 나의 세액공제라던가 소득공제액을 내서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기타 소득들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기타, 연금, 사업소득, 뭐 부동산 소득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다른 사업소득 있을 수 있잖아요. 임대소득도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함으로써 내가 혹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 그러면 더 내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고요.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서 위쪽에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서 이 마이 홈택스라는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런 지급 명세서 등을 다 확인할 수 있다. 그거는 홈택스에서 마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에 지급 명세서들 제출 내역을 들어가면 이렇게 지급 명세서들이 쭉 보입니다. 자, 요런 사업소득에 관한 거나 근로소득에 관한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홈택스 내비게이션에서 하셔도 되고 그 국세청 메뉴 중에 신고 납부에 종합소득세에 들어가서 정기로 신고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서 작성하기를 했고요. 맨 처음에 개인의 기본 정보와 신고서 기본 사항을 입력하신 후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고요. 저는 그 모두 채움 신고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로 신고하겠다. 그리고 소득의 종류를 선정을 하는데 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모두 선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액을 계산할 때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거는요, 회사께 나한테 돈을 준 회사께 아니고 내 개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있음으로 없으면 없음으로 주 업종 코드는 홈택스에서 알려준 걸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고 업종 코드가 우리 국세청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해서 등록하기 눌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업소득 등록을 하니까 이런 표가 나왔고요. 여기다가 수입 금액 입력에다가 여기다가 눌러주시면 제가 총 수입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와서 등록하기를 합니다. 등록하기가 나오면 이렇게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총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명세 업종별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내가 체크한 란만 불러줍니다. 그래서 맞으면 그대로 선택 완료,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틀리면 직접 입력하기로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고 연금 소득도 마찬가지세요. 자, 내가 받은 소득이 모두 들어갔나 그리고 맞게 들어갔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종합소득세 신고해 볼게요. 세액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좋은 하루 되세요. 제 요거 영상을 보시고요. 등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다정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